제2시교의 도구로 쓰였던 탈이나 인형들은 무당의 의식 세계를 변형시키는데, 즉 무당이 진정한 무당화되어가는 과정에 이바지하게 됩니다. 무속의식에 흔히 쓰였던 탈들은 점차 몸으로부터 분리되어 몸과 거리를 둔 인형이 되어갔습니다. 턱관절과 같은 점차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은 몸에서 분리되어 인형이 되어갔습니다. 점차 몸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제2식의 도구들, 그것이 제겐 인형이며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디지털 미디어에 있어서 상호작용성과 원거리성 그리고 가상성 등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인형은 테크놀로지의 발전과 함께 인간의 신체를 넘어 멀어져가는 무당의 도구, 무구이며 이는 이 시대 테크놀로지와 함께 더욱 극대화되어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닙니다. 무구로서의 인형은 무당의 능력을 개발함으로써 구세 에너지를 창출하는 과정의 시발점에 서 있습니다. 신이 깃들어 있는 무구는 무당에게 신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합니다. 관객과 공연자의 경계를 허물고 공동체의 가치를 창출하는 대장정의 길에 단초를 제공합니다. 그것이 붓이든 인형극이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의 의식세계이든 무구의 역할은 계속되어갈 변형의 과정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형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변형되는 존재입니다. 이는 어떤 조종당하는 고정된 실체가 아닌 끊임없이 어떤 관계 설정에서 떠오르는 변형 에너지의 근원입니다. 신체와 결부된 경험세계를 넘어서 또 다른 경험세계를 창출할 수 있는 에너지의 근원이며 이는 항상 인간과의 역설적인 관계 속에서 출현합니다. 도저히 인간이 될 수 없는 인형에 도저히 인형이 될 수 없는 인간의 아픔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역설적인 관계입니다. 분리를 전제로 했을 때만이 나타나는 초월성이 있으며 이는 인형과 인형사 사이, 사용자와 컴퓨터 사이, 그리고 무당과 무구 사이에 늘 잠재되어 있는 창조성입니다. 이 역동적인 창조성의 세계 속에서 크리에이터의 위치는 시시각각 옮겨가고 순환합니다. 크리에이터는 인형이기도, 인형사이기도 하며 대본이 있다면 이를 쓴 작가이기도 하며 이를 바라보는 관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잠재적 크리에이터들은 크리에이터화되고 아니 되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여 겪어나갑니다. 이 상황은 우리 전통의 구세구조에 잘 나타납니다. 무구를 가지고 무당화되는 무당, 무당을 통해 또 다른 소통을 해가는 군중들, 그리고 군중들을 통해 형성되는 집단 체험은 또다시 또 다른 집단으로 전이됩니다. 무구로부터 시작해서 크리에이터의 위치는 계속해서 옮겨가며 그 역할은 자신의 에너지를 다른 곳으로 확대 전달하는 것, 곧 또 다른 크리에이터를 창출해가는 것입니다. 즉 구세서의 크리에이터들은 자신의 에너지를 점차적으로 다른 곳으로 전해가는 미디에이터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특히 관심을 가지는 건 이 전체 변형의 과정이 물체와 인간의 관계에서 시작하여 소용돌이치며 극단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방울이나 부채, 칼 또는 신목 등을 잡고 흔들어대며 신을 받는 무당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 흔들림의 진동은 보이는 구세 형태뿐만 아니라 무당의 의식세계 속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인형사의 의식 속에서도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의 의식 속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굿을 어떤 외형적인 형태를 넘어서 인간의 내면의식 세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창조성의 모델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굿은 보이게도 또한 보이지 않게도 특별하게도 또한 평범하게도 늘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춘천 가는 기차를 타고 생각에 잠겨 있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처음 서울에 와서 유학하고 있을 시절에 제 마음은 극도의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창밖을 바라보며 기차 안에 앉아 춘천에 있는 집으로 떠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저 멀리 산에 있는 붉은 벽돌에 참고 이상하게 비틀려 자란 검은 나무 등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창문을 깨고 뛰쳐내리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일었습니다. 당장 뛰쳐내려 그것들을 만지고 냄새 맡고 삼켜버리고 싶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너무 충동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난 여전히 기차 안에 별 미동 없이 앉아있는 절 발견하였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으나 제 나약함을 또한 오히려 즐기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도저히 깨고 뛰쳐내릴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 자신을 이 재의식의 종교를 위해 희생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모순들로 가득 찬 삶의 빈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제 몸은 혁명의 순간, 기차를 뛰쳐내려 그것들에 다다르는 바로 그 순간에 대한 꿈들로 마냥 들뜨고 부풀어 올랐습니다. 무슨 나를 이렇게 부르지만 또한 다시 기차 안의 내 자리, 모순으로 가득 찬 내 삶의 자리로 여지없이 나를 돌려보냅니다. 이렇게 기차에 앉아 차창 밖을 내다보며 멈추지 않는 기차 바퀴에서 계속되는 굿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굿은 이렇듯 우리 의식세계 속에서 정도는 틀리겠지만 늘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닐까요? 차창 밖의 그 물체들은 보통 나와 아주 멀리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달려가는 기차에 몸담고 있는 저는 그 물체들과 결국 멀어질 수밖에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나와 내가 선택한 제의식의 도구들, 그 사이에 거리감을 안고 일어나는 불가사의할 정도로 애틋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도달할 수 없는 곳임을 알기에 내 마음은 이루어질 수 없는 슬픈 소망, 그러나 강한 열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곧 기차 안의 제자리로 다시 돌아와 별 미동 없이 앉아있는 저를 바라봅니다. 엄청난 모순 덩어리인 제 삶의 자리로 기어이 돌아와 있는 저를 바라봅니다. 물체와 나 사이의 거리는 인형과 인형사 사이의 거리이며 그것은 하늘과 땅 사이의 거리입니다. 꿈과 현실 사이의 거리이며 이는 우주목의 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거리가 커질수록 우주목이 길어질수록 분리됨을 극복하는 순간의 진동은 큽니다. 그 거리가 커질수록 서러움은 강하고 그 속에서 혁명을 기다리는 염원은 더할 수 없이 깊어만집니다. 솥대의 길이를 극대화함으로써 굿의 진동은 한없이 커집니다. 굿은 보여지는 형태보다는 인간의 의식세계 속에서 주체와 객체 사이의 거리를 두고 늘 진행이 됩니다. 거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거리를 만들어야 하고 분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분리하여야 합니다. 이 역설적인 구조 속에서 굿은 늘 제자리로 다시 돌아올 수 있고 그 때문에 다음 굿을 또 다시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